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게 세수어, 권장수어를 보면 좀, 예, 예, 생활 방역이에요. 보세요. 보면은 이제 어떻게 했나? 생활 방역이죠. 그죠? 어, SK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활이야 뭐 살다는 아실 거고, 그 방역할 때 이제 전염 수화를 했죠. 예, 남한테 이게 옮기는 경우거든요. 그러면은 전염병도 보면, 예, 전염병 이렇게 하고, 전염되다가 단어가 있나? 있다. 방향을 바꾸셨을 것 같긴 한데, 예, 서버가 전염되는데 퍼트리는 거잖아요. 아, 전염되다를 수동태로 이해하신 게 아니라 병이 남에게 번져가다. 그러니까 내가 전염되다 그러면은 보통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보통 나한테 방향을 바꾸셔야 될 텐데. 예. 그러니까 생활 방역은 SK 방식 쓰셨거든요. 아까 보시면은 이런 게 이제 익숙하죠. 이게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이렇게 썼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생활 방역을 이제 생활을 보통 그 살다로 처리하거든요. 생활을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가져가지고 이제 생활 그래가지고 생활 기록부 이런 것도 학생 생활 책으로 하네요. 예, 학생 생활책, 생활비도 그냥 예, 생활비 이렇게 처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살다 뭐 생활 이렇게 처리한 거죠. 그러니까 있는 단어니까 생활 플러스 방역인데 전염인데 이거를 이제 나름은 이제 그 네, 전염 그죠? 전염 플러스 막다예요. 방역이라는 단어가 있다기보다는 방역은 없을걸? 없죠. 그러니까 이제 막다를 처리했을 거예요. 이게 요 막다를 이걸 가지고 처리한 거거든요. 이거는 뭐 통로가 막히는 쪽이겠죠. 이 막다를 보다는 요거를 썼죠. 그러니까 예, 보통 이렇게 처리하거든요. 이게 SK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어 단어에다가 이제 수화 단어 대응시키는 방식. 통역사 입장에서도 그렇고 기존의 국립국어원이나 이런 방식도 그렇고 통역사들이 많이 쓰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 느낌하고 근데 앞에 그 사회적 거리두기나 승차 진료하고는 느낌이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문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규칙이 달라요. 그러니까 앞에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는 그 뭔가 한국어 단어마다 수화 단어를 대응시킨 느낌보다는 다른 거에 의존한 것 같고 특히 수화 문법에 의존했죠, 보시면.
이렇게 가까이 만나면 안 되고 뭐야 거리를 두자 이런 게 이제 수화 문법으로 표현됐죠. 그 다음에 승차 진료도 주어가 달라지면 그죠?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주어가 달라진 거죠. 이건 내가 검사 받는 경우고 이거는 이제 내가 PCR 검사를 하는 경우죠. 그죠? 그러니까 수화 문법에 의존해서 수화 문법을 통해서 표현한 경우거든요. 근데 이거는 수화 문법이라기보다는 이 단어를 굳이 이렇게 나열하는 이유는 이 생활 방역이라는 한국어 단어에서 찾아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한국어 단어마다 수화 단어를 대응시킨 경우죠. 생활, 그다음에 전염 막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방역의 뜻이 이제 어떤 전염병을 막다 이런 뜻이니까 목적어 앞에 와서 이제 이건 한자라서 목적어 뒤로 가겠지만 전염 막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다만 이게 합성어라는 느낌 때문에 보면은 움직이는 그 시간들이 원래 막다는 그런데 전염을 보시면 훨씬 더 길거든요. 동사는 이게 좀 길게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좀 길잖아요. 나타나는 시간이. 근데 다만 이게 이제 명사 처리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나타나죠. 연속 동작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 식이죠. 이렇게 많이 쓰실 것 같은데 이걸 만약에 이제 수화 문법으로 이제 하시다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음? 이게 여기 보면은 코로나19 이런 거 있잖아요. 코로나19 보시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하시는 게 있나 본데 이제 이게 뭐 중국이나 우한하고 관련이 있나 봐요. 그래서 요게 근데 여기 벌레라고 하는 걸 해가지고 그죠? 코로나를 이렇게 표현을 쓰시기도 이건 쓰시기도 하나 봐요. 근데 이렇게 지역이나 국가를 기반으로 하는 거는 이제 뭔가 부정적인 혐오를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권장하는 게 이것이던데. 예, 코로나에서 C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왕관 모양인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모양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 잘 아시겠지만 뭐 코로나 바이러스 모양이 이런 식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이게 보통 왕관 모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이렇게 원에 이렇게 그 그죠? 뭔가 이렇게 꽃 같은 게 수술 같은 게 왕관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를 형상화해 가지고 이제 코로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거는 뭐 이유도 적으셨지만 2번보다는 1번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코로나라면 이거는 이제 세수하잖아요. 권장수하고 없던 거를 이제 하는 거니까. 그죠? 그렇다 그러면 이것도 그러니까 생활 방역도 그러니까 뭐 수업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그러니까 물론 이게 그 농인분들도 뭐 이렇게 하면 아실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수화 문법을 활용하거나 수화식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한국어 단어마다 대응시키는 방식이거든요. 앞에 사회적 거리두기나 승차 진료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조어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그런 거보다는 사실은 그러니까 생활이니까 좀 이게 사실 길어져서 그러니까 수화문법을 좀 고려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이제 곳곳이 있잖아요. 곳곳에 지금 뭐 이런 그 막 코로나 이렇게 코로나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이 곳곳에 있는 코로나를 막든지 아니면은 이걸 꼭 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자기 보통 그 자기 주변이나 이렇게 자기 그 뭐 사는 곳에 이제 그러니까 막는데 코로나에서 이제 아니 이거는 뭐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기왕이면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코로나에서 씨를 따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막다의 동작을 따와서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주변을 이제 생활 공간으로 뭐 원래는 이제 이거를 뭐 직장 뭐 학교 뭐 이렇게 구체화시키면 좋겠지만 대화 중에는 근데 단어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생활 막 곳곳에 이제 좀 이렇게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는 그러니까 조어를 할 거면 그러니까 좀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더 내셔야겠지만 이거는 그냥 너무 이렇게 한국어 단어에다가 수화 단어 대응시켰죠. 근데 워낙 농인들도 이거 익숙해서 아마 이해하시긴 할 텐데 이 느낌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PCR 검사를 한다. 그 다음에 내가 PCR 검사를 받는다. 이렇게 수학 문법을 사용을 해서 하는 거하고는 그러니까 좀 다르고 그 다음에 이 경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생활 방역으로 이야기했지만 그냥 그러니까 수화 단어로 보면은 뭐냐면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걸 그냥 이게 문장 중에 나타나잖아요. 문장 중에 나타나면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동사로는 살다로 보일 것이고 살다 전염 되다 또는 이제 전염시키다잖아요. 전염시키다 막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이제 그죠? 세균을 바이러스를 전염시키고 그러니까 먼저 전염시키고 막고 이러는 거거든요. 완전히 다른 뜻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원래는 사실은 이제 누군가가 이제 나한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약에 전염시킨다 그러면 이건 내가 전염시키는 거고 전염을 된다고 그러면 방향도 이렇게 바뀌면서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만약 방역의 의미도 누군가가 이렇게 하는 경우에도 손의 방향을 바꿔서 누가 이제 나를 갖다 이렇게 전염시키는 거를 막는 거죠. 이렇게 손의 방향도 바꿔야 되고 그냥 이렇게 생활보다는 이제 좀 곳곳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 막는 거죠. 이렇게 누가 나한테 이렇게 전염시키려고 하는 거를 마스크도 막고 이러면서 막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수화 문법을 고려해서 누가 전염을 시키는지 누가 막는지 그 다음에 어느 장소에서 그 행위가 일어나는지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뭘 막는지 고민해서 이렇게 사회적 거리처럼 수화 문법을 통해서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너무 고민 없이 만든 것 같아요. 아마 이거 진짜 10초 만에 만드셨을 텐데 이렇게 만들기 시작을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만들기 시작을 하면 수화 문법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요런 여기서 값지게 시도한 노력들이 사라지고 그죠? 이런 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냐 이러죠. 이거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승차 진료 이렇게 하겠지. 그냥 승차 그다음 진료 한국어 단어에 수화 단어 대응시켜서 그냥 다들 그냥 10초 몇 분 만에 다 만들고 땡땡땡 끝낼 텐데 이 고민을 왜 안 하시냐는 거. 이거 얼마나 지금 고민해서 잘 만들었어요. 이건 그죠? PCR 검사 받을 때, 할 때, 그 다음에 특히 이거는 정말 이 아이디어 내신 분은 박수 쳐줘. 이거 정말 칭찬받으셔야 돼요. 이렇게 가까이서
서로 가깝게 이렇게 만나지 말고 거리를 두자. 이게 지금 수화 문법으로 2층, 3층 이 공간도 그렇지만 이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 비수지표지, 부정표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수화 문법을 통해서 너무 잘 표현하셨잖아요. 이게 전문가다운 거고 수화다운 거거든요. 이게 기왕에 권장수화를 세수화를 만들 거면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정말 이런 식이면은 10초면 만들어놔요. 다들 이런 거는 계속 보시겠지만 지금 이런 거 이게 그러면은 이거 진짜 명사 느낌 나게 하면 모르겠지만 그냥 초짜들이나 이런 거 단어만 나열하는 사람들은 내가 살다가 누군가를 전염시키고 그러니까 내가 살다가 나는 누구를 이렇게 그러니까 누구를 전염시키고 막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좀 뭐 하면 모르겠지만 내가 살다가 그 지금 통역사 선생님한테 전염을 시키고 이 사람이 전염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옆에 오지 말고 막는 거야 지금. 생활 방역하고 관계가 없어요. 이거는 뭐 저기 뭐야 이거는 뭐라고 그러니까 그 확진자가 주변에 막 클럽 다니고 막 음식점 다니면서 제주도 다니면서 퍼뜨리고 자기는 살겠다고 이제 그 어? 그 사람은 가로막고 이게 무슨 생활 방역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만 한 경우에도 누군가가 나한테 이렇게 누가 나한테 이렇게 전염시키려고 할 때 그걸 막아야 되는 거고 이건 내가 전염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손해방 바꿔서 하니까 누가 나를 이렇게 전염시키려고 할 때 그걸 막아야죠. 그죠? 그러니까 그 주어가 달라짐에 따라 그게 반영돼야 되고 이렇게 별 고민 없이 그냥 한국어 단어마다 생활 전염 막다 이렇게 만들기 시작하면 이제 그런 게 계속 나와요 지금. 그러니까 코로나는 이거 있잖아요. 코로나는 머리 돌린 거예요 그나마. 이거는 실제 농인들이 쓰는 걸 기록한 거야 그나마 이거는. 이게 우한 지역인가 봐요. 아마 그러니까 그 지역명인가 본데 그걸 벌레하고 결합시켜 가지고 그죠? 여기 벌레 보시면 안 되지만 벌레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 새끼손가락 쓰는데 우한 지역명하고 이 벌레 움직임 있잖아요. 그걸 결합시켜 가지고 이건 실제로 내 생각에는 이분들이 만들지는 않으셨을 것 같고 이거는 실제로 농인들은 걸 수록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니까 우리도 왜 뭐 일부에서 중국 뭐라 그랬죠? 그 중국 바이러스, 차이니즈 바이러스나 그러니까 우한 바이러스 이렇게 부르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지금도 특정 뭐 정치 세력이나 정당에서는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중국 싫어하시는 분들은 더 심한데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새로 만드시는 건 요걸 것 같아요. 그잖아요. 그러면 코로나에서 C 가져오고 그 다음에 요 바이러스 모양 있잖아요. 요 모양을 따가지고 이렇게 뭐라 그래? 이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꽃 꽃이 폈거나 꽃 이렇게 수술 같이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형상화해가지고 이렇게 또 원이니까 돌리셨잖아요. 요거는 새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수화답게 이거를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생활 방역 같은 거는 SK 방식이에요. 그는 그냥 단어만 쭉 나열하는데 원래 면밀하게 따져보면 이건 그 의미도 담겨 있지 않아요. 그냥 이게 과연 그러니까 처음에 생활보다는 살다로 보일 거거든요. 살다가 누군가를 전염시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막는 거죠. 내가 전염시켜 놓구나. 완전히 다른 의미로 되거나 아니면 그냥 한국어에 능하신 분은 이렇게 하면은 그냥 이렇게 세 개 단어를 선형적으로 나열하면 생활 방역이야라고 알아먹으시는 거고 한국어 실력이 있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비말 감염도 그래서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비말 감염도 지금 침이니까 그죠? 비말 감염도 지금 그냥 어떻게 하셨냐면 지금 원래는 침인데 이거는 지금 침도 튀기지만 그 기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침을 하면 침을 나오니까 침을 그러니까 춤을 그 튀기며 기침하다 하거든요. 기침하다 플러스 전염 이렇게 처리한 거죠. 그죠? 별로 수화 문법을 활용해서 표현하려고 노력 안 하신 경우에요. 그냥 이게 처음에 이게 비말 또 침으로만 보일지 모르겠지만 보통 그러니까 기침을 하면 침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이거는 진짜 뭐 그러니까 차라리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아니면 다수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뭐 그러니까 뭐 침을 튀기면서 말하거나 뭐 이렇게 기침을 하거나 이러면서 이제 전염한다든지 이러면은 지금 상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상대방을 만나서 침 튀기며 말을 하고 기침을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 사람을 갖다가 전염을 시킨 거죠. 그러면 이제 비말 전염의 의미가 전달이 되는데 그냥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기침을 하고 전염을 하는 거죠. 기침을 하고 전염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도 없고, 그러니까 요 느낌이 안 나. 아이고 이거 아까 그 사회적 거리두기 있잖아요. 그 느낌이 안 나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제 누가 누구를 만나고 이게 표현이 안 돼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하고는 아예 방식이 다르잖아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는 요 보고 두 번째 보시면 그죠? 내가 상대방을 이렇게 가까이 만나면 안 되고 거리를 두고 조금 멀리서 만납시다 이런 의미가 이건 하나의 그 수화 문법 측면에서 또는 이제 수화 문장으로 그러니까 있어야 될 게 다 있거든요. 주어, 목적어, 뭐 행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 비말 감염에는 없어요. 그런 게. 여기 비말 감염에는 그냥 이거는 한국어 단어의 뜻풀이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비말을 수화로 하면은 이제 침방울이죠. 그다음에 감염 한 거밖에 없어요. 그거보다는 그냥 좀 상대방한테 이렇게 그러니까 진짜 먼 거리도 아니고 가까이서 서로 말하고 끌어가면서 이렇게 퍼트리는 그런 게 비말 감염이지. 이거는 지금 SK식이죠. 단어만 나열한 거예요. 그런 거. 수화 문법이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지금 그냥 간단하게 세수어 만들기 편하거든요. 이러면. 그리고 농인들을 좀 오해하죠. 그러니까 비말 감염은 그럼 내가 혼자서 기침을 하고 침을 이렇게 뭐 한다고 해서 전염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에서 이렇게 그 조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 밀폐된 공간에서 원래 그런 정보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 비말 감염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돼요. 생활 방역을 그렇게 만들면 그 다음에 요 행정 용어들인데 이런 거는 이제 그럼 난리가 나는 거죠. 이게 질병관리본부는 질병
예, 검사, 본부 이런 식으로 그대로 하죠, 그죠? 이것도 이제 중앙재난, 그러니까 중앙안전본부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이거 행정용어니까 그렇다 치는데 이런 거는 이제 이것도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고민 없이 하면 국립국어원이나 공무원들은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질병 관리 또는 뭐 검사잖아요. 그러면은 한국어 단어에다가 수화 단어 대응하면은 되는 줄 알잖아요. 그죠? 여기 확진자 이런 것도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확진하단지 확진자면은 그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이 중에 확진인데 이걸로 확진자를 이걸로 알아들으시려나 모르겠다. 이건 또 너무 간략하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체내에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버리면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보면은 이제 주어가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요분이 확진자고요. 요분이 확진자고 지금 그러니까 주어가 의료진이나 또는 그러니까 의료진이 이 사람이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됐다고 확진하는 행위거든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상황이나 주어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상황이 가령 뭐 그러니까 확진자를 발견했다, 확진자를 찾고 있다 이러면은 주어가 일치하면 괜찮은데 가령 내가 확진을 받았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농인이 지금 확진을 받았다 그러면은 이수화를 하게 되면은 농인이 확진 이렇게 하게 되면 농인이 이 확진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문장을 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 문장 좀 봐야겠지만, 그러니까 아까 그 승차 진료를 하는 경우와 승차 진료를 그 받는 경우가 나누어서 이렇게 표현됐잖아요. 이런 경우처럼 확진도 그러니까 한국어에서는 이 확진자 또는 확진이 이게 주어가 달라짐에 따라 표현이 달라지는 게 그런 언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그죠? 그러니까 한국어에서는 그러니까 나는 확진자이다 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이 확진하다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확진자가 뭐 많다 이렇게 오늘 뭐 확진자가 오늘 50명이다 이거 하고 이 확진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보통 이런 수화들은 물론 되게 일치동사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러니까 또 왼손이 사람을 하고 있고 몸에서 이렇게 그뭐 그러니까 가르치다거나 또는 뭐 부탁하다나 또는 이렇게 뭐 그러니까 욕하다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몸에서 떨어져 있고 공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손이 이렇게 방향을 틀 수 있는 여력이 많은 것들은 되게 일치동사로 쓰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내가 확진하는, 내가 상대방을 이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확진하는 경우고, 만약에 그다음 내가 확진이 되면 아마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했더니 내가 확진 당했다 이럴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주어나 그 확진하는 대상, 그러니까 확진 주체나 대상이 달라짐에 따라 표현이 달라져야 되는데, 이게 다른 의미로는 뭘로 쓸까요? 이게 이 수화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통합 선생님? 이거를 다른 수화로 뭐가 있어요? 저는 아무리 봐도 발견하다라는 거 같긴 해요. 그러니까 발견하다. 그걸 그 이용도로 쓰는 것 같긴 한데, 발견. 사람을 찾았을 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죠? 핀치의 발견, 뭐 찾다? 확진은 없을 거고, 이게 뭘 찾아내서 했을까요? 이게 지점? 이것도 아니고, 찾아. 정하다? 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누군가를 지금 그러니까 설사 이걸 확진하다로 쓰더라도 되게 이거 일치동사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를 또는 내가 이 사람을 확진하는 경우고, 그러니까 이게 동사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건 아마 일치동사일 가능성이 멀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이제, 그러니까 우선은 이거는 명사로 쓰이진 않을 거고, 내가 너를 확진하는 경우가 있고, 내가 제3자를 확진하는 경우가 있고, 네가 나를 확진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확진되는 경우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네가 다른 사람을 확진하는 경우, 그 다음 제3자가 뭐 그죠? 나를 확진하는 경우, 제3자가 너를 확진하는 경우, 그러니까 제3자가 또 다른 사람을 이제 확진하는 경우, 이게 7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경우는 아마 옆으로 돌렸으니까 이 경우일 거거든요. 이 경우, 이 경우. 그럼 내가 확진된 경우에는 아마 확진의 의미가, 잠깐만요. 확진의 의미가, 이게 의미 살리시는 게 안 돼. 이게 별로. 어디서 따오셨는지 모르겠는데, 확진으로 보시려나 이거를. 확실하게 진단하는 거거든요. 확실하게 진단하는데, 또 손가락 2개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는 사실은 뭐 그러니까 진짜 차라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결과가 지금 뭐 양성인지 음성인지 차라리 그죠? 그게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이 과연 이제 농민분들이 이 동사를 뭘로 지금 이해하실지 규정하다인가? 규정하다에 썼다 왔나? 발견은 아니고 도대체 뭐 비슷한 걸 가져온 걸까요? 규정? 규정 규정 근데 어쨌든 동사 하나만 보면 이건 그러니까 동사로 보일 거고 확진 명사로 보이는 게 아니라 확진하는 행위인데 그 어, 내가 요 사람을 확진하는 행위죠. 근데 내가 확진됐다고 하거나 확진받은 사람이 뭐 몇 명이다라고 할 때는 그러니까 내가 확진한 사람이 몇 명이다라는 거하고 확진받은 사람이 몇 명이다 이런 게 다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거 무시하고 이제 이걸 전부 다 하나의 동작으로 이렇게 때우는 식이거든요. 이게 SK 방식이거든요. 아까 승차 진료 받는 경우와 승차 PCR 검사 하는 경우를 구분한 표현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수화문법을 그렇게 고려하면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이제 오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자가격리도 SK 방식을 쓰셨어요. 이것도 뭐 그러니까 내 집 자가 격리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자가 격리하셨는데 그래도 공간 설정을 하고 거기에 가두긴 했는데 모든 분들이 이제 자기 이분 집에 내 집에 격리하시는 게 아니면 근데 뭐 이것도 자가 격리 경우에 다른 경우 보시면 굳이 이렇게 단어마다 하시는 걸로 이렇게 자가거든요. 말 그대로 내 집 자가 격리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어 단어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냥 자가 또 여기선 이렇게 했는데 자기 집 이렇게 했는데 내 집으로 바꾸셨죠. 내 집에 격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가 격리하시려면 전부 다 내 집으로 오셔야 돼요. 이분 집으로 오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상황 따라 다른 게 나는 내가 자가 격리하려면 내 집에 격리해야 되는데 네 집에 그러니까 당신이 자가 격리하려면 당신 집에 자가 격리 이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자가 격리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분 집에 자가 격리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자가 격리가 한국어에서는 그냥 한자로 이렇게 다양한 경우에도 다 그냥 자가 격리로 처리하는데 수화에서는 이제 내가 자가 격리할 때는 내 집에서 이렇게 그냥 진짜 감옥 생활하듯이 집에서만 사는 거잖아요. 근데 네가 자가 격리할 때는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 집에서 자가 격리해야 되고 이 사람은 이 사람 집에서 자가 격리해야 되고 이렇게 상황 따라 다른 거거든요. 근데 전부 다 그럼 자가 격리를 지금 자가 격리하려고 그러면 이분 집에 가야 돼요. 지금 자가 격리하시려면
이거는 뭐죠? 이거는 뭐죠? 듣다? 이건 뭐가? 알아서 수화인 것 같습니다. 알아서? 네. 알아서는 이게 또 뭐예요? 이건 자기 알아서 뭐 이렇게 한다. 알아서 이것도 좀 의미를 좀 바꾸셨네. 잠깐만요. 알아서 조금 바꿨네. 알아서 아니 이거는 이게 아니라 이거는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듣고서 알았다 이거잖아. 이거 그러니까 듣고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듣고서 미치겠다. 보통 이렇게 동작하면은 뭐 이렇게 뭔가를 철폐하거나 뭐 이런 건데 놀랍다. 알아서 그러니까 듣고서 맞아. 이런 뜻인가요? 그거잖아. 그러니까 원래 이게 애들한테 뭐 누가 나한테 얘기하는데 맞아 이렇게 맞아 그거였지 그러면서 알아서 그거 알아먹고서 이제 동의해서 근데 자가격리는 그러니까 알아서 격리 미치겠다. 알아서 격리 저게 자가격리인가? 어디서 자가격리가 자가격리는 그러니까 제일 핵심이 이제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격리한다는 것과 그 집에서 나가지 않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아까 사회적 격리식으로 하면 좋으면은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진짜 다른 건데 네 집인지 그러니까 자가격리 하세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당신 집에서 이제 그 밖에 나가지 말고 예 집에서만 이렇게 정말 집에서만 이거 하라는 건데 이거를 그러니까 내 집으로 바꾸면 그러니까 나의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집에 이렇게 가두면 그 자가격리 하려고 그러면 전부 다 세상 모든 분들이 이분 집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1인칭일 때 그러니까 내가 자가격리할 땐 이게 맞고 그러니까 상대방 2인칭이 자가격리할 때는 네 집에 가서 자가격리 네가 너희 집에서 이렇게 외출 안 하고 거기에 정말 감옥처럼 딱 갇혀가 있어야 되고 이 사람이 자가격리하려면 이 사람 집에서 자기 집에서만 자가격리니까 딱 갇혀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죠? 갇혀서 딱 여기서만 생활을 해야 돼요. 나가지 말고. 상황에 따라서 해줘야지 그게 수화죠. 이렇게 모든 상황에서 1인칭, 2인칭, 3인칭 상황 구분 없이 다 이렇게 내 집으로 바꾸는 거는 오욕이고요. 차라리 SK 방식으로 할 거면은 자가를 이렇게라도 그냥 뜻풀이라도 해야 되는데 보통은 자기 집으로 바꾸거든요. 이렇게 자기 집으로. 근데 이게 자기 집으로 안 보이고 사실은 대부분 혼자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혼자 내가 이거를 자기 집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나 혼자 집에 아마 이렇게 자가 격리 그러면 혼자 그죠? 무슨 집에 그냥 이렇게 갇혀 있는 거로 생각을 에어컨 켜주나봐 할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자가의 뜻도 아니고 그래서 그거를 자가용은 뭐 그냥 했죠. 자가는 뭐야? 내가 가진 거? 그러니까 자가라고 하는 의미는 이걸로 처리하면 안 되고 이거는 어떨 때는 자가는 이거는 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 자가용은 얘 거고요. 이 사람 거는 얘 거로 해야지 자가용이 되는 거야. 자가 소유가 되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 한다고 해서 자가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상황 인칭에 따라서 주어에 따라서 수화는 변하지. 다 이 자가나 내 집으로 그러니까 그게 어색하니까 아마 내 집으로 바꾸셨나 본데 이건 내가 자가격리할 때고요. 상대방이 자가격리할 때는 그러니까 상대방이 자가격리할 때 이러면 상대방도 내 집에 와서 격리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너한테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너 내 집에 와서 자가격리해 내 집에 와서 이렇게 밖에 나가지 말고 이렇게 여기서만 있어. 그럼 자가격리가 아니죠. 그 남의 집에 와서 자가격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격리하는 거죠. 격리생활하는 거죠. 알아서 격리도 이걸 누가 알아서 하겠어요. 누가 이렇게 명령을 내리니까 반강제적으로 이제 자기 집에 자기를 가두는 건데. 그러니까 자가를 수화 문법에 맞게 잘 표현하고 공간 설정한 다음에 거기다 격리를 가둬야죠. 그러니까 격리는 지금 이거잖아요. 이건 뭐야? 뭐야? 격리하는데 왜 헤어져? 나누다. 아니 근데 그러면 여기 있으면 이분들을 이렇게 나누면 안 되고 헤어지는 거고 이렇게 쪼개야지. 이거를 두 팀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얘네 격리하고 얘네 격리하고 뭐 이렇게 해야지. 괴롭다 괴로워. 그러니까 인종 분리하려고 그러면 사람들을 SK요. 단어만 쭉 나열하는. 야 이거 복잡해졌다. 인종 격리 정책 이렇게 몇 개야 이게 몇 개 단어가 결합된 거야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아니 이게 여기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백인 이쪽에 이제 흑인 그죠? 흑인 이렇게 탁 이렇게 갈라가지고 그죠? 따로 살게 하는 거지 이쪽에 따로 살게 그렇게 해야지. 야 이런 거는 이거 수학 문법을 좀 고려하려고 하셨는데 그래도 이거는 SK입니다. 이런 거 눈 버리는 겁니다. 이런 거 기억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 확진도 이거 하다 만 거고요.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은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거 이게 새로운 단어를 만들 거면 요거 첫 번째 거보다 두 번째 거 이런 게 수학 문법을 고려한 겁니다. 이게 수학 문법을 고려한 거예요. 이거는 진짜 새로운 단어 만들려면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승차 진료도 주어에 따라서 이거는 이제 내가 승차 검사를 받는 거예요. PCR 검사를 받는 경우죠. 그럼 이건 맞아요. 이럴 때는. 근데 이거는 이제 의료진이 PCR 검사를 할 때 이게 주어나 상황이 달라지면 수화 표현이 이렇게 달라지는 게 생산적 수화하고 이게 수화예요. 이게 수화 문법이에요. 생활 방역처럼 이렇게 나쁜 짓 하면 안 돼요. 살다가 전염을 시키고 막아. 전염을 시켰으니까 그 사람 만나면 안 되죠. 이렇게 단어마다 대응시키면 이상해지거든요. 되게 못 알아먹거나 아까처럼 자가 격리처럼
그죠?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내 집으로 불러들이려고 그래요. 내 집에다가 가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집에 나를 가두는 건 자가격리가 맞는데 너나 제 3자일 때 왜 이 사람 집에 가서 격리해야 되냐고. 그 사람 집에다 격리를 해야지. 2교시 쉬었다 하겠습니다.